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걸 국가 경제에 대입해 보면요. 경제 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도 볼까요? 잘 살죠. 그래도 거기 요즘도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많이 줍니다. 우리만 봐도요. 예전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지금의 시각으로 그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그 시대에 정경유착을 문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국가의 지원으로 기업이 성장했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갖고 가는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게 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기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바쁜 노조 때문인데요. 오늘은 돈 더 안 주면 파업하겠다 라고 협박하는 이 노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도라이 IMD용 심지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재발절인 삼성전자 노조가 갑자기 이 말이 다른 회사를 겨냥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라도 들어갔다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는 이게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건 알아서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요구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과급을 기존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15에서 20%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이 성과급의 상한도 없애달래요. 여기다가 반도체 잘 받았으니까 인당 3천만 원씩 성과금으로 주고 앞으로 임금도 14%나 올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받으면 파업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연구해서 당연한 요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지만 잘 보세요. 이 요구들이 과연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관철을 전제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 하나 딱 던져놓고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외국으로 휴가를 갔다죠. 더불어서요. 삼성의 성공에는 이 노동자들의 피땀 눈물만 서려 있는 게 아닙니다. 경영진의 판단과 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의 각종 지원과 그리고 많은 주주들의 자본이 함께 쌓여서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오로지 한쪽의 기여로만 해석하고 우리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대중들은 등을 돌리게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운 이유 이거 아닐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번 문제로 이제 노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노조의 뿌리는 뭘까요? 노동운동이겠죠. 이 노동운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굉장히 절박한 환경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빽빽했던 시절에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역사. 이게 이제 노동운동의 역사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노동운동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면요. 한국에서 지금 보수주의가 노조를 탄압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보수주의도 건강한 노조는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의 노조는 어떤가요? 정말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대체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서 1,000여 명이 탈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잘 나온 메모리 반도체 직원들의 성과급 향상만을 주장하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노조원들은 박탈감을 느낄 테고 어쩌면 이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마음과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은행노조는 코로나 이후에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거부하면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서 고객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었고요. 현대차 노조 역시 회사 인사와 채용 문제까지 개입하려고 하면서 이른바 귀족 노조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죠. 여기에다가 그동안 우리 노조들은요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을 엄청나게 반대해왔죠. 뭐 세습이다, 기회 독점이다, 공정하지 않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조 내부를 볼까요? 정작 여기는요 다른 모습이 보여요. 같은 노조 안에서만 기회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구조. 이건 기업이 자기 자회사한테 일감 주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우리 노조 사람들만 싸고 파업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현대판 음서제로 보일 법한 요구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는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 특권의 재생산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죠. 밖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세습을 비판하면서도 안에서는 이런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건 공정이 아니고요. 이중잣대입니다. 노조의 정치와 또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인데요. 조직이 커지고 이념이 강해질수록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겠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노조가 정치 집회의 중심에 서는 모습도 낯설지가 않죠.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는요. 노조에 있는 간부가 북한 간첩으로 발견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고 영향력도 막대해질수록 그 틈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단순히 노사 갈등을 넘어서 국가 전체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렇다면 기업은 잘하고 있을까? 물론 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방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지금의 노사 문제는요.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를 지향하느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는데요. 노조는 투쟁해야 되는 존재이고 기업은 통제해야 유지되는 존재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소위 자본가는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있고 이걸 이용하는 정치 세력도 많이 있죠. 이젠 이 프레임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노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방향을 설정할 때 여론이 합리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역량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 이제 기업하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